나 사실 다른 여자와 만났어. 미안해. 갑자기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가 73세 방춘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가 생전에 아끼던 무선 마이크에서 나온 이 충격적인 고백은 과연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평생 믿어왔던 남편의 배신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일까요? 주민센터 국악 동아리에서 벌어진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첫 공연을 하루 앞두고 터진 이 사건으로 동호회는 분열되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마이크 소음성의 진짜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춘자가 마지막에 부른 그 절절한 소리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까요?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단풍이 막 붉어지기 시작한 10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주민센터 2층 강당에는 국악 소리가 한창 울려 퍼지고 있었죠. 어이구, 춘자씨, 오늘 목소리가 금방 터질 것 같네요. 76세 남봉식이 장구채를 들고 너스레를 떨며 웃었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73세 방춘자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진득하게 판소리를 뽑아내고 있었어요. 춘자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지만 소리를 할 때만큼은 20대 처녀처럼 생기가 넘쳤습니다. 봉식 씨는 또 여자 앞에서만 그러시네요. 옆에서 가야금을 뜯고 있던 68세 김술래가 투덜거렸죠.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농담은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였거든요. 국악 동아리 정릉소리마당은 올해로 결성 3년째를 맞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춘자와 봉식, 술래 3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었는데 지금은 12명까지 늘어났어요. 대부분이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어르신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춘자는 자타공인 리더였습니다. 춘자는 젊은 시절부터 판소리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제대로 배울 기회를 놓쳤죠. 그러다가 남편 김영수가 3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춘자는 마치 잃어버린 꿈을 되찾기라도 하듯 판소리에 매달렸습니다. 자, 다들 집중하세요. 다음 주면 정말 공연이에요. 강당 앞쪽에서 손뼉을 치며 말하는 사람은 42세 최연우였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파견된 국악 강사였죠. 연우는 이 어르신들과 30년 가까운 나이 차이가 났지만 오히려 그 젊은 에너지로 동아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연우 선생, 우리가 정말 무대에서 해낼 수 있을까요? 술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가오는 주민센터 가을축제에서 정릉소리마당이 첫 공식 공연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이죠. 어르신들 실력이면 충분해요. 특히 춘자 어르신 판소리는 정말 프로 수준이에요. 연우의 격려에 춘자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떨리는 게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남편에게 바치는 마지막 소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그런데 춘자 씨, 남편분이 쓰시던 마이크 가져온다고 했는데 어디 있어요?
봉식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춘자는 며칠 전부터 남편의 유품인 무선 마이크를 공연에 사용하겠다고 말해왔거든요. 아, 그거요? 집에 두고 왔네요. 내일 리허설 때 가져올게요. 춘자가 아쉬워하며 답했습니다. 그 마이크는 영수가 생전에 노래방에서 즐겨 사용하던 것이었어요. 비싸지도 않은 평범한 무선 마이크였지만 춘자에게는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죠.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내일이 마지막 리허설이니까 모두 컨디션 관리 잘하세요. 연우의 말에 어르신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봉식은 장구를 케이스에 넣으며 여전히 농담을 멈추지 않았어요. 순례 씨, 내일 예쁜 한복 입고 와요. 무대에서는 외모도 중요하다고. 어휴, 이 양반이 정말. 순례가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춘자는 가방을 메고 나가면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영수가 살아있었다면 이 공연을 얼마나 기뻐했을까 싶었죠. 항상 춘자의 소리를 가장 좋아해 주었던 사람이니까요. 내일은 정말 마지막 리허설이구나. 영수야, 하늘에서 지켜봐줘. 춘자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인사를 건네며 주민센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내일이면 그 소중한 마이크와 함께 마지막 연습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춘자는 몰랐습니다. 그 마이크가 불러올 엄청난 파장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 말이에요. 주민센터 밖으로 나온 춘자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도 모른 채로 말이죠. 다음 날인 금요일 오후 정릉 소리마당의 마지막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춘자는 약속대로 남편의 유품인 무선 마이크를 검은 가방에 소중히 담아서 가져왔어요. 그 마이크는 10년도 넘은 낡은 모델이었지만 춘자에게는 세상 어떤 명품보다도 값진 물건이었죠. 어머, 춘자 씨, 그게 남편분 마이크예요? 순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춘자는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꺼내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네, 이거예요. 영수가 노래방 갈 때마다 들고 다니던 거라서요. 음질도 좋고 잡음도 별로 없어요. 봉식이 마이크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이거 꽤 괜찮은 제품이네요. 예전에 내가 써본 적이 있는데 수신 상태가 아주 좋았어요. 연우가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연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춘자는 그냥 긴장 때문이려니 생각했죠. 그럼 이걸로 오늘 리허설 해볼까요? 스피커랑 연결해서 소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연우가 마이크를 스피커와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각자 자리에서 악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야금, 장구, 북, 징까지 모든 악기가 제자리를 찾아갔죠. 자, 춘자 어르신부터 마이크 테스트 해보세요. 연우가 마이크를 춘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춘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받아들고 스위치를 켰어요. 잠깐의 정적이 흐른 후 스피커에서 깨끗한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잘 들리시나요? 네. 아주 선명해요. 둘레가 손뼉을 치며 답했습니다. 춘자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의 마이크가 여전히 잘 작동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해 볼까요? 오늘은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대목을 해봅시다. 춘자가 마이크를 잡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봉식도 장구 앞에 앉아서 채를 들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각자 악기를 준비했죠. 어떠 우리 심청아. 춘자의 애절한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식의 장구 장단이 받쳐주고 가야금과 아쟁의 선율이 어우러졌어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몰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였어요. 춘자가 소리를 멈추고 숨을 고르는 순간 스피커에서 예상치 못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나 사실 다른 여자와 만났어. 미안해. 순간 강당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은 채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춘자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에서 마이크가 떨어질 뻔했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둘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나온 소리지? 마이크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목소리가 봉식이 급히 일어나서 스피커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어요. 춘자 씨, 괜찮아요? 연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마이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이 마이크가 어떻게... 춘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에서 그런 이상한 음성이 나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그 내용이 하필이면 불륜에 관한 고백이라니요. 혹시 다른 주파수랑 섞인 건 아닐까요? 무선 마이크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연우가 진정시키려고 말했지만 춘자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했어요. 춘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어르신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어요. 바로 봉식이었죠. 봉식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 얘야, 왜 다들 나를 쳐다봐요? 내가 한 소리 아니라고. 하지만 어르신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어요. 봉식은 평소에 여자 어르신들과 농담을 자주 주고받았고 바람둥이라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춘자는 마이크를 꽉 쥐고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 영수가 살아생전에 정말로 다른 여자와 만났던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오늘 리허설은 여기서 끝낼까요? 연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진 상황에서 연습을 계속하기는
어려워 보였거든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문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일이 공연인데 이런 상태로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짐을 정리하며 돌아갔지만 모두의 마음에는 방금 들은 그 이상한 음성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춘자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 영수의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결혼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남편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니요. 영수야, 정말 그런 일은 없었겠지? 춘자는 사진 속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침묵만이 집 안을 가득 채웠죠. 한편 봉식도 집에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오늘 동호회에서 받은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내가 여자들과 농담 좀 한다고 해서 그런 걸 했다고 생각하다니. 참나. 봉식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억울해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걸까요? 다음 날인 토요일, 공연을 몇 시간 앞두고 어르신들이 하나둘 주민센터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봉식 씨, 왔네요. 둘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담을 주고받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네. 안녕하세요. 봉식도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사는 나누지만 어제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죠. 춘자가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죠. 춘자 씨, 괜찮으세요? 연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네, 괜찮아요. 공연 준비나 합시다. 춘자가 가방에서 마이크를 꺼냈습니다. 어르신들의 시선이 모두 그 마이크에 집중되었어요. 어제 그 이상한 음성이 나왔던 바로 그 마이크였거든요. 춘자 씨, 혹시 다른 마이크 쓰는 게 어떨까요? 68세 이영심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 마이크로 해야 해요. 영수와의 약속이거든요. 춘자의 단호한 말에 어르신들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연우가 마이크를 스피커에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연우의 손이 어제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연우 선생, 괜찮아요? 술래가 물었습니다. 연우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좀 긴장되나 봐요. 연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불안, 아니면 죄책감? 자, 그럼 마이크 테스트부터 해볼까요? 춘자가 마이크를 받아들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지켜보았어요. 혹시 어제처럼 이상한 음성이 또 나올까봐 말이죠. 하나, 둘, 셋. 다행히 이번에는 춘자의 목소리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자, 그럼 연습 시작할까요? 봉식이 장구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어요. 춘자가 소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만큼 마음이 실리지 않았어요. 계속 그 음성이 신경 쓰였거든요. 어떠, 우리 심청아. 소리가 흘러나오는 중간에 갑자기 또다시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 사실 다른 여자와 만났어. 미안해.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어요. 어르신들이 모두 얼어붙었죠. 또 나왔어. 이번에는 확실히 들었어.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다시 봉식에게 향했어요. 그 목소리, 분명 봉식 씨 목소리야. 술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들렸어. 목소리 톤이 똑같잖아. 봉식은 황당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아니라고요. 내 목소리가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봉식은 평소에 여러 여자들과 친하게 지냈고 바람둥이라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봉식 씨, 솔직히 말해봐요. 누구와 만났어요? 영심이 따져 물었습니다. 정말 아니라고요. 나는 여자친구들과 농담만 했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봉식이 억울하게 소리쳤지만 오히려 더 수상해 보였어요. 춘자는 마이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설마 봉식이 정말로 자신 몰래 그런 짓을 했던 걸까요? 아니면 남편 영수가 춘자 씨, 괜찮아요? 연우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춘자는 연우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연우의 얼굴에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연우 선생, 혹시 이 마이크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우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 아니요. 제가 뭘 알겠어요? 하지만 그 대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춘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어요.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고 몇 시간 후에 있을 공연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었죠. 춘자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연을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악몽 같았어요. 동호회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가고 있었죠. 봉식 씨,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솔직히 말해봐요. 춘자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춘자 씨,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내가 농담 좀 한다고 해서 그런 일까지 할 거라고 생각해요? 봉식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똑같잖아요. 술래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나도 분명히 들었어. 봉식 씨, 목소리 맞아. 평소에 여자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더니 어르신들의 수근거림을 들으며 봉식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나네?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요? 증거라도 있어요? 봉식이 목소리를 높이자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동호회가 두 편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죠. 봉식을 의심하는 사람들과 그래도 봉식 편을 드는 사람들로 말이에요. 봉식 씨, 진정해요. 어르신들도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연우가 중재하려고 나섰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연우 자신도 뭔가 불안해 보였죠. 춘자는 마이크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어떻게 이런 큰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걸까요? 남편 영수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영수야, 정말 내가 그런 말을 한 거야? 춘자가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다만 가슴 한구석이 아프기만 했죠. 그때 주민센터 직원이 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공연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관객들이 벌써 몇 명 오셨는데 직원의 말에 어르신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지금 상황에서 공연을 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연우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나갔어요. 춘자 씨, 정말 공연할 거예요? 술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자는 망설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대에 설 마음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춘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해온 첫 공연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봉식은 구석에 혼자 앉아서 장구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봉식은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을 했던 건 아닐까요? 연우는 계속 초조해하며 시계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뭔가 서둘러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어르신들, 일단 공연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요. 연우의 말에 어르신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나는 이 상태로는 공연 못 하겠어요. 술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무대에 서요? 영심도 동조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춘자는 마이크를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마이크로 마지막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공연을 취소하는 건가요? 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강당을 가득 채웠죠. 그때 춘자의 가슴 속에서 뭔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슬픔, 분노, 실망, 그리고 허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영수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춘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봉식은 그런 춘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춘자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춘자 씨, 미안해요. 내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봉식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연우는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연우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어르신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고 공연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해온 정릉소리 마당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춘자는 마이크를 가방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공연 시작 시간까지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센터장 박정환이 강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어르신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관객들이 벌써 30명도 넘게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고요? 박 센터장의 큰 목소리에 어르신들이 움찔했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던 그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센터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상황이 연우가 대신 나서서 설명하려 했지만 박 센터장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상황이 뭐가 있어요? 3개월 전부터 홍보해서 주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못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박 센터장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센터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서 춘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 센터장은 화를 누그러뜨릴 기미가 없었어요. 문제가 뭔데요? 어르신들끼리 무슨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요? 그게 사실은 춘자가 망설이고 있을 때 술래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봉식 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마이크에서 고백하는 소리가 나왔거든요. 술래의 폭탄 선언에 박 센터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바람. 마이크에서 고백 소리? 정말이에요. 우리 모두 들었어요. 영심도 거들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박 센터장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예요? 70대 어르신이 바람을 피웠다고 공연을 취소한다고요? 그의 비웃음에 어르신들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센터장님, 비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저희는
진짜 심각해요. 춘자가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진짜 심각하게 말씀드릴게요. 박 센터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오늘 공연은 시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의 모델 케이스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산시키면 앞으로 주민센터 문화 프로그램 예산이 어떻게 될지 아세요? 어르신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게다가 이미 홍보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취소하면 주민센터 이미지에도 타격이 커요. 앞으로 누가 우리 프로그램을 믿고 참여하겠어요? 박 센터장의 말이 계속될수록 어르신들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센터장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봉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억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30분 후에 공연 시작인데요. 박 센터장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대에 서는 게 맞을까요? 저희가 무대에는 서겠어요. 하지만 춘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마음이 좀 복잡해서 잘 될지 모르겠어요. 춘자의 솔직한 대답에 각 센터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들, 무대 위에서는 개인적인 감정 좀 접어두세요. 관객들은 그런 사정 모르잖아요. 그의 말은 맞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건 아니었어요. 연우는 계속 불안해하며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초조해하는 모습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연우 선생, 괜찮아요? 춘자가 물었습니다. 연우는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공연이 걱정돼서요. 하지만 그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자, 그럼 결정하세요. 할 건지 말 건지. 박 센터장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였어요. 그때 춘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게요. 공연 하겠어요. 춘자 씨, 둘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아니에요. 센터장님 말씀이 맞아요. 관객들은 저희 사정 모르잖아요. 기대하고 온 분들에게 실망을 드릴 수는 없어요. 춘자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좋아요. 그럼 30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박 센터장이 만족스러워하며 나갔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공연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죠. 춘자는 남편의 마이크를 다시 꺼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이 상태로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무대 밖에서는 관객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동호회가 완전히 분열된 상태였어요. 공연은 시작되어야 했지만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공연 시작을 15분 앞두고
어르신들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봉식은 혼자 떨어져서 장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다른 어르신들은 그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춘자 씨, 정말 괜찮을까요? 술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자는 마이크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해야죠.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춘자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동호회의 막내인 65세의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철수는 평소에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오늘따라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는 것 같았죠. 춘자 씨, 혹시 그 마이크 좀 자세히 봐도 될까요? 철수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춘자는 의아해했습니다. 왜요? 그냥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철수가 마이크를 받아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젊었을 때 전자제품 수리업을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거. 철수가 마이크의 뒷부분을 열어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춘자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게 저장된 음성 파일이에요. 누가 일부러 넣어둔 것 같은데요. 철수의 말에 모든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어요. 저장된 음성이라고요? 네, 보세요. 여기 작은 메모리 칩이 들어있어요. 이건 원래 마이크에 있던 게 아니에요. 철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순간 강당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음성이 봉식 씨 목소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술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 고의로 이 음성을 넣어둔 거죠. 철수의 확신에 찬 대답에 어르신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봉식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계속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의문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춘자는 마이크를 다시 받아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자신의 남편 유품에 이런 조작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데 이 목소리는 정말 누구 거예요? 봉식 씨가 아니라면 영심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춘자의 시선이 연우에게 향했어요. 연우는 계속 불안해하며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를 만질 때마다 손이 떨렸던 것도 이상했고요. 연우 선생. 춘자가 조심스럽게 연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연우는 춘자의 시선을 느끼고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네. 왜요? 혹시 이 마이크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춘자의 질문에 연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춘자는 연우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답했을 텐데 오늘은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다른 어르신들도
연우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연우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연우 선생, 마이크 연결할 때마다 손이 떨렸잖아요. 술래가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요. 영심도 덧붙였어요. 연우는 점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연우의 부인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춘자는 번뜩이는 직감을 느꼈어요. 혹시 연우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건 아닐까요? 연우 선생, 솔직히 말해봐요.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춘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연우가 발끈하며 부인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수상해 보였어요. 그때 연우의 휴대폰에서 문자 소리가 났습니다. 연우는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그 순간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누구한테서 온 문자예요? 춘자가 물었습니다. 그냥 친구예요. 연우의 대답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연우에게 집중되었어요. 분위기는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공연 시작까지 이제 10분도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연우가 이 모든 일의 진짜 배우일까요? 춘자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뭔가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은 곧 드러날 예정이었습니다. 공연 시작 5분 전, 춘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우의 이상한 행동들, 떨리는 손, 계속 확인하는 휴대폰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연우 선생,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이 마이크에 음성을 넣은 게 당신이죠? 춘자의 단호한 질문에 강당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연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어르신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연우 선생이 한 거였어요? 술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연우가 고백하자 봉식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나를 왜 의심했어요?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봉식의 항의에 연우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의도한 게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춘자가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이렇게 더럽힌 연우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연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 음성이 제 목소리예요. 뭐라고요? 어르신들이 일제히 놀라며 소리쳤어요. 제가 다른 여자와 만났다고 고백한 거예요. 연우의 고백의 강당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춘자 씨 마이크에 그런 걸 넣었어요? 철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연우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며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뭐요? 춘자가 재촉했습니다. 춘자, 어르신의 며느리예요. 순간 강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춘자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휘청거렸어요. 뭐라고요? 춘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수진 씨, 춘자 어르신 며느리 수진 씨와 만나고 있어요. 연우의 고백에 모든 어르신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반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춘자는 마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니, 그것도 자신이 아끼던 연우와 말이에요. 언제부터였어요?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6개월 전쯤부터요. 처음에는 우연히 만났는데 자꾸 만나게 되고, 연우는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수진 씨가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바쁘고 시어머니는 까다롭고. 시어머니가 까다롭다고요? 춘자가 상처받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연우가 당황하며 말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춘자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까다로운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마이크에 넣은 거예요. 수진 씨가 자꾸 관계를 정리하자고 해서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직접 말할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내 남편 마이크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춘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마이크가 남편분 유품인 줄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마이크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연우의 변명은 춘자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했어요. 몰랐다고요?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르셨다고요? 춘자가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연우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며느리와 바람을 피우다니. 그것도 춘자 씨 모르게. 연우는 모든 비난을 감수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무대 밖에서 박 센터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들, 공연 시작해야 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공연을 할 수 있을까요? 춘자는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유품이 이렇게 더럽혀지다니. 게다가 며느리까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가족도, 동호회도, 꿈도 모든 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여전히 기대에 찬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무대 뒤에서는 인간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고 있었어요. 과연 춘자는 이 충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춘자는 한참 동안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73년의 인생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하루는 없었어요. 남편의 유품이 더럽혀지고, 믿었던 며느리는 바람을 피우고, 아끼던 제자는 거짓말을 했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춘자 씨, 봉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억울했던 자신의 감정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춘자의 고통이 너무 커 보였거든요. 괜찮아요? 술래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대 밖에서는 박 센터장이 계속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관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연우는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죠. 그때 춘자가 천천히 마이크를 주워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춘자를 바라보았어요. 춘자 씨, 설마 지금 공연을 하려는 거예요? 영심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춘자는 마이크를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해야죠. 무슨 소리예요? 이런 상황에서 술래가 만류했지만 춘자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무대는 남편과의 약속이에요. 춘자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동시에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소리를 해요? 그래서 더 해야 해요. 이 모든 아픔을 한 흐늘 소리로 풀어내야 해요. 춘자가 일어서자 어르신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록 마음은 복잡했지만 춘자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거든요. 우리도 함께 할게요. 봉식이 장구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술래가 연우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연우 선생은 빠지세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춘자의 차가운 말에 연우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우가 마지막으로 사과하고는 강당을 나갔어요. 뒤에는 상처받은 어르신들만 남았죠. 드디어 무대 막이 올랐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무대 위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무겁고 처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춘자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소리는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한흥을 담은 소리입니다. 관객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춘자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봉식이 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슬프고 애절한 장단이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각자의 악기로 춘자를 받쳐주었죠. 어허, 춘자의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안에는 남편을 잃은 슬픔,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아픔, 믿었던 제자에게 속은 상처가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우리네 인생이 왜 이리도 기구한고. 춘자의 소리에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춘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소리였거든요. 믿었던 이들마저 등을 돌리니
관객들 중 몇몇이 눈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춘자의 한 흔이 그들의 마음까지 울린 거였죠. 어허, 그래도 살아가야 하는 게 인생이고, 춘자의 소리는 절망에서 시작해서 점점 희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혼자라도 당당히 걸어가리라. 마지막 소리와 함께 춘자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강당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러다가 한 관객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들은 춘자의 진정한 마음을 느꼈던 거였죠.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돌아간 후 어르신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해온 정릉소리 마당이었지만 이제 끝인 것 같았어요. 춘자 씨, 정말 수고했어요. 봉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했어요. 춘자가 쓸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며칠 후 정릉소리 마당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연우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어르신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지만 춘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무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낸 그 소리가 진짜 자신의 소리였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영수의 마이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지만 춘자는 여전히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 마이크에 담긴 상처와 아픔까지도 자신의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춘자는 혼자서 작은 소리를 불렀습니다. 마이크 없이, 누구의 반주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한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누구보다 진실했습니다. 춘자는 비로소 온전히 자신만의 소리를 찾은 거였죠.